안녕하십니까. 화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벼농사와 병해충 담당하는 이부길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름철 벼농사 관리 기술에 대해서 강의 드리겠습니다. 새 농업인 실험교육에 이어서 여름철 현장 영농 기술 교육도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현장 기술 지원과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강의 시작에 앞서 목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벼농사 중후기 주요 현안 및 대책. 두 번째, 물관리 및 이삭거름주기. 세 번째, 병해충 방제 순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벼농사 중후기 주요 현안 및 대책입니다. 자, 주요 현안 및 대책을 보시면 주요 현안이 좌측에 나와 있습니다. 본단물 관리, 이삭거름, 적기주기, 병해충 방제, 재해 예방, 적기 수확 및 건조, 이런 부분입니다. 본단물 관리는 중간 물떼기, 이런 부분 중요하고요. 이삭거름은 적정량 시용, 그리고 시기, 이삭 폐기 25일 전에 이렇게 주는 겁니다. 병해충 방제는 적기에 약재별로 정확한 사용법 및 기본 방제 기간 준수해서 방제를 하시고요. 재해 예방은 질소 비료를 적정량을 사용해서 쓰러짐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적기 수확은 중만 생존 기준으로 이삭 팬 후 55일에서 60일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머지 내용은 대책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중점 실천 과제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내용 중인데 중요한 부분 4가지만 추렸습니다. 물관리, 그리고 이삭거름, 적기, 정량 시험, 그리고 병해충 예방 및 적기 방제, 그 다음에 적기 수확 및 건조, 이런 부분을 이제 중점 실천하셔야 되는데요. 이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관리 및 이삭거름 주기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물관리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단계는 물을 얕게 대고 물을 얕게 심어서 모더복을 경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착기에는 이제 물을 깊게 대서 증산도 억제시키고 활착을 촉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할이 새끼 치는 때 그때는 이제 물을 좀 얕게 대서 분할을 촉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론상 줄기 밑부분이 저온 한 16도 정도에서 새끼가 잘 쳐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좀 낮게 대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중간 물떼기, 중간 물떼기를 하면은 이렇게 새끼치기 하는 것을 이제 억제하는데, 이제 충실하게 이삭이 만들어질 새끼가 찾아야 되는데 나머지들은 이제 필요 없는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 헛새끼들을 이제 못 치게끔 이제 억제해 주는 거죠. 물을 떼서. 그렇다면 이 중간 물떼기를 통해서 이제 논바닥이 쪽쪽 갈라지면서 유해 물질이 제거되고, 그로 인해서 뿌리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더복 방제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유수형 성기약 수인기, 이때는 물을 걸러대 주시고요. 3일 감싸고 2일 정도 물 빼주시고, 그러면 이제 뿌리 기능이 촉진되고 유해 물질을 제거를 잘 해줍니다. 이제 이때는 계속 이제 물이 중요하고요. 이제 낙수기, 물을 빼는 건 완전 물떼기는 수확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늦게 물 떼시는 게 쌀 품질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각종 문헌에 나오는 이론상 최상의 물 관리법인데요. 현실적으로 물 받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물떼기, 그리고 그 이후에 수인기, 완전 물떼기에 중점을 두고 물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직화재배 한 곳을 찍었는데요. 중간 물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짝짝 갈라졌는데 뭐 이 정도로 실금 갈 정도로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 수준의 폭이, 내가 원하는 폭이가 생겼는지 또 확인하셔서 이제 물을 떼셔야 되고요. 너무 오래 이렇게 적정 기간을 넘어서는 물떼기는 생육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제 딱 기간을 지키셔서 이제 물떼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 보시면 유수 형성기하고 출수기, 이때 이제 물 관리 때문에 이제 발생한 그런 현상인데요. 작년에 이서에 갔는데 이 부분은 이때 이제 이삭은 이제 물이 부족하지 않을 때였어요. 이 밑에서 이제 이삭이 생길 때. 근데 요때 자 이삭이 생길 때 물이 부족해서 이삭도 안 생기고 이렇게 수정 불량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수 형성기 때는 이렇게 물이 마르지 않도록 물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름직입니다. 표준 비료 주는 양입니다. 300평당 질소질이 9kg 정도 하게끔 하는 표준 비료 양인데요. 3단계로 구분되는 기본이 되는 표준 시비량이에요. 밑거름, 새끼칠거름, 이삭거름 이렇게 되는데, 이삭거름은 이삭당 배알수를 증가시키는 이렇게 거름인데요. 과거에는 5대 2대 3 이렇게 밑거름, 새끼칠거름, 이삭거름을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최근에는 밑거름 70% 그리고 새끼칠거름 생략하고 이삭거름을 30% 이렇게 주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수치상 떨어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우리가 관행적으로 사용했던 방법보다 더 수치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재배를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형된 방법으로 밑거름을 주시고 새끼칠거름을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거름은 18-0-16 기준으로 해서 300평당 15kg 정도 이렇게 비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해드리면 물관리는 중간 물떼기와 그 이후에 물 걸레대기가 이제 중요하고요. 이제 비료는 적정 시기에 정량 시비해서 벼 쓰러짐을 대비하고 질소질과 이 질소질이 과다해서 쌀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거름은 이삭팩이 25일 전, 우리 중만생종 기준으로 8월 15일 날에 이삭을 판다면 이제 역으로 25일 전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물관리 및 이삭거름 주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병해충 방제 시간입니다. 주요 병해충의 발생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은요, 작년에 이렇게 많이 나왔던 병해충을 파란색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못자리 시기 한 5월 10일 그때쯤에 낮 기온이 거의 30도에 육박했어서 잘록병, 뜬모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올해는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못자리 때문에 농가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6월달 초기에는 저온성 해충인 병울바구미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6월 말부터 이렇게 먹노린재가 이렇게 월동 해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이제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제 습도와 더위 때문에 입진무늬 많은 병, 그리고 이제
배멸구도 비례해오고 홍명나방도 비례해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명나방 피해가 컸습니다. 그 이유는 홍명나방이 예년 작년보다 7일에서 10일 정도 빨리 비례를 해서 한 세대를 더 경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홍명나방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8월에 이제 이삭이 생긴 다음에 이삭도열병도 있었고 세균성 배활마름병도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현장에서 예찰을 하면 이삭누rum병이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병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영농에 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달 되면 이제 배멸구는 이제 기본이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수확해야 될 대상이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이라든지 이삭누rum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상환경과 병해충 발생 상관관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비가 많은 조건에선 병이 많고 거온 건조하면 해충이 번성을 합니다. 그리고 식물은 곰팡이 치료 효과는 좋은데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이러스는 거의 충들이 매개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는 매개충을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세균성 병은 세균이 발생될 수 있는 물에 의한 전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여 재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병해충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 2항은 끝났지만 그래도 항상 건전생육으로 병해충을 예방합니다. 이렇게 모짜리부터 건전하게 모가 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규산질 비료를 증식해서 배가 필요로 하는 규산을 이렇게 많이 공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병해충 방제 모형으로 2회 종합 방제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모내기 때 상자 처리제를 해서 애멸구, 벼물바구미, 입돌병 등 병충해를 기본적으로 방지하시고요. 본능 방제는 7월 하순에서 상순에 이삭도열병, 입진무늬마름병, 벼멸구 등을 방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요 병해에 대한 발생 조건과 방제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삭도열병은 이렇게 이삭 발생 조건은 이삭 펼 때 비가 자주 올 경우에, 그리고 이삭거름이 많아서 비료기가 많을 때, 입돌병이 늦게까지 번질 때, 이럴 때 많이 생깁니다. 이제 방제 방법은 입제는 이삭팩이 일주일에서 30일 전에 쓰시는데 약제별로 사용 적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제 사용법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사용해 주시고요. 일반 유제, 분제, 수화제 같은 경우에는 이삭팩이 시작할 때, 이삭이 두세 개 펼 때, 그때 사용하시면 사용 적기입니다. 그리고 이삭누rum병입니다. 이삭누rum병. 이게 처음에는 노랗죠. 그래서 이삭누rum병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검게 변하는데, 요것도 질소질 비료가 많을 때, 저온다습할 때, 추수기 때, 강우일수가 많을 때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작년에 참 많이 보였습니다. 방제 방법은 건전한 정자를 사용하시고요. 질소질 비료를 알맞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 발생 초기에 이삭도열병과 동시에 방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흰입 마른병입니다. 잎이 휘면서 이렇게 마릅니다. 이렇게 잎이 휘면서 초반에는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마릅니다. 흰입 마른병은 세균성입니다. 세균의 꼬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물에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세균성 병의 특성상 방제 효과가 이렇게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방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우리가 농약 방제할 적에 이제 논물 아니면 이제 오염되지 않는 물, 이제 수로에 있는 물을 잘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농약 그 노즐을 이렇게 이동할 적에도 이렇게 많이 오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즐에 의한 감염도 조심해 주시고요. 발병 상수지에는 농수로를 정비해서 이렇게 줄풀이라든지 겹풀을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진무늬 마른 병입니다. 우리가 문고병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런 증상을 병반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질소 비료가 과다하고 우리가 이양할 때 석을 많이 잡는다고 하죠. 적정 포기가 아니고 많이 빽빽하게 심었을 때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요. 이제 이양할 적에 적정 포기수를 식재하시면 발병이 경감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발생이 됐다면은 약액이 뱃대 아래까지 충분히 묻도록 이렇게 이제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깨씨무늬병입니다. 이것도 현장 출장 가서 찍었는데요. 상당히 뭐 물때기가 좀 빨랐어요. 농사를 포기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중간 물때기가 아닙니다. 이게 수확기가 이제 다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을 너무 일찍 떼주셨어요. 그래서 영양분 흡수 조건도 아니었고 이거 보니까 사료작물 재배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볏집도 한원은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양분이 부족한 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병 원인은 출수기부터 성숙기까지 양분 결핍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잎 가지 이삭에 막 발병해서 수확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확량이 감소하고요. 이제 뭐 완전 미율도 떨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니까 밥맛이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깨씨무늬병 방제 방법은 볏집을 환원하고 이제 퇴비도 주시고 규산질 비료를 주셔가지고 토양 개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진은 세균성 벼알 마른병입니다. 이삭도열병과 자칫 구분이 안 될 수 있는데 이삭도열병은 이삭이 차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도 많은데요. 세균성 벼알 마른병은 이삭이 차지 않고 이렇게 꼿꼿하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알이 벼알 마른병이죠. 그래서 이제 서 있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합니다. 질소비료 과용 시 발생이 많기 때문에 정량 시비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해충의 상태와 발생 시기 그리고 방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주는 벼멸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안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날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하순까지 날아오는 양이 피해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벼멸구 같은 경우에는
돛대를 흙집에서 이렇게 수분을 고갈시키기 때문에 생육을 위축시키고 고사를 시킵니다. 이렇게 고사를 시킵니다. 둥글게 우리가 빵꾸 뚫는다고 하죠. 구멍을 뚫는다고 하죠. 이렇게 피해를 줍니다. 작년에는 고흥, 보성 이쪽 해안가 중심으로 벼물구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그림 참고하시고요. 흰등멸구 같은 경우에는 벼멸구보다 훨씬 빨리 생기고 양도 많습니다. 이제 제가 관찰포를 관내 6개소를 다니는데요. 산간지, 중산간지 가리지 않고 훨씬 벼멸구보다 빨리 보이고 양도 많습니다. 이 흰등멸구 역시 돛대나 배입을 흡집하고요. 이제 심할 경우에 이렇게 벼가 말라 죽는데요. 벼멸구보다는 좀 피해가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밀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벼멸구하고 흰등멸구는 방제를 요하는 그 적정 밀도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흰등멸구 같은 경우에는 7월 하순에 20주당 100마리 정도 보이면 이제 방제를 요하는 밀도인데, 이제 벼멸구 같은 경우에는 한 20마리만 보여도 방제를 요하는 밀도입니다. 이렇게 한 7월, 8월 중순에는 한 400마리, 그리고 벼멸구는 100마리만 보여도, 이렇게 중간생종은 50마리만 보여도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고령화돼서 이제 상담 전화가 많이 오면은 입재를 많이 이렇게 찾으시거든요. 근데 8월 중순 이후에는 이게 이제 흡수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제가가 떨어집니다. 근데 유제 같은 성분은 이렇게 어느 시기든 이렇게 방제가가 좀 높습니다. 다음 홍명나방입니다. 발생 시기하고 양은 해마다 좀 다른데요. 6월 중에 비례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비례 시기가 이렇게 빨라져서 한 세대를 더 경과해가지고 친환경 단지 중심으로 이렇게 피해가 좀 컸습니다. 이렇게 피해 증상은 잎을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속을 까보면 이렇게 유충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피해가 심하면은 논 전체가 이렇게 녹색을 잃습니다. 그냥 하얗게 보이는데, 방제 방법은 7월 하순, 8월 상순에 잎이 한두 개만 이렇게 말린 것이 보이면 그때 적용약제로 방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먹노린재인데요. 작년에 엄청 비가 많이 와서 작년에는 먹노린재 피해가 그나마 좀 덜했어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이제 피해를 주는 해충입니다. 조기 재배할 때는 이제 6월 중순에도 이렇게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이제 생육이라든지 이제 분열수를 적게 해서 피해를 주고, 8월 달에는 이렇게 백수를 만든다든지 쭉정이가 생기게 합니다. 이제 산기슭에서 이제 월동하죠. 월동해가지고 아니면 논둑에서도 월동하는데, 이제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이 이동 최성기입니다. 이때가 이제 방제 1차 방제 적기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약충일 때 또, 그리고 8월 하순이 또 최성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현장에서 7월 초중순에 이렇게 짝짓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란기는 그래서 이제 8월 하순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피해가 심하면 이제 초장이 짧아지고 이상이 패지 않습니다. 아까 또 사진 보셨지만 벼가 하얗게 백수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 약충 때 방제를 해야 효과가 높고요. 논물을 빼고 방제 약제를 살펴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약제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살균제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병마개라든지 디자인 이런 것도 다 분홍색인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뭐 한 가지만 이렇게 방지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방지할 수 있는 약제로 이렇게 막 많이 나옵니다. 이제 품목에 따라서 이렇게 갈리는데, 뭐 이런 페림존, 티아디닐 이런 부분도 많이 사용하고요. 뭐 페림존, 발다마이신 A 이 부분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유제, 소화제 등 다양한 약제가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참고하셔가지고 약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살충제는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죠. 이런 품목들 아세타미프리드, 에토펜 플러스 이런 부분도 많이 사용하고요. 뭐 디노테프란, 에토펜 플러스 이 부분도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 중요 차관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병해충의 방제 적기에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방제가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래야 또 효율적으로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PLS 제도 도입으로 작물 보호제 사용이 엄격하게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농약 그 표기 사항을 확인하셔가지고 희석 배수하고 살포 횟수, 마지막 살포일을 이렇게 준수하시고요. 농약 사용 안전 사용에 모두 이렇게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이제 가는데요. 이제 몇 가지만 강조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지난 2년간 계속 재해가 있었으니까요. 또 신경 안 써야 될 부분인데요. 쓰러짐, 더복 방지를 위해서 적정 비료, 정량 시비를 해주시고 중간 물떼기 하셔가지고 이제 뿌리를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적기에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매년 이렇게 풍수해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침관수 관리법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적기 수확입니다. 우리 군 거의 대부분 이제 중만생종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새청, 신동진 이런 부분 다 중만생종입니다. 때문에 출수하고 나서 55일에서 60일, 그러면 이제 보통 재배 기준으로 10월 중순이 되겠죠. 이때가 적기 수확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확이 너무 빠르면 푸른 쌀이 청미가 나오고 늦으면 이제 금가고 쌀아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적기 수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저건 건조인데요. 현장 가도 대부분 이제 낮은 온도에서 잘 건조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종자용은 건조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발화율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50도, 45도하고 50도가 엄청 이제 발화율 차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40도 정도의 이제 종자용으로 사용하실 부분들은 이렇게 40도에서 건조를 시켜주시고요. 판매용도 이제 55도 이상에서 이렇게 빨리 막 건조하시면 동알미나 이렇게 식리가 감소하기 때문에 저건 건조하셔가지고 고품질 쌀을 판매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두 번째 병해충 방지 시간을 끝으로 여름철 벼농사 관리 기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2년간 기상이 너무 안 좋아서 벼농사 담당자로서 마음이 좀 무거운 상황입니다. 이제 올해는 기상도 좋고 병해충 피해도 없어서 우리 농업인 모두가 풍년 농사를 지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